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저서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웠던 제36법칙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가질 수 없는 것은 경멸하라. 맞아요. 부제가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인데 이 문장만 딱 보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복수라고 하면 보통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무시가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역설 뒤에 숨은 심리와 전략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나빠서 외면하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아, 그냥 삐지는 게 아니다? 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고, 뭐랄까, 권력 게임의 일부죠. 그렇군요. 이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요. 당신의 관심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 자원이라는 인식이에요. 아, 관심이 자원이다. 네. 돈이나 시간처럼 한정된 자원인 거죠.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그 귀한 관심을 줄지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사소한 문제나 적연에 신경을 쓰는 순간 그들에게 존재감과 신뢰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당신의 관심이 상대방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증명해준다. 네.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당신을 막 비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당신이 고개 대고 화를 내거나 막 반박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니 저 비난에 뭔가 있나? 아, 내 반응이 오히려 상대방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반대로 당신이 완벽하게 무시하면 그 비난은 그냥 허공에 따도는 소음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 관심이 없으면 상대는 그냥 혼자 떠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여기서 경멸이라는 단어를 왕의 특권에 비유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거 정말 강력한 비유죠. 네. 왕이 시선을 주는 것만이 현실 세계에서 의미를 갖고 왕이 외면하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야. 이건 단순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넘어서 상대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심리적인 공격인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막 발버둥 칠 텐데 당신의 시선은 그를 통과해서 저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상대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그 너팅리스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누가 저격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댓글로 반박하는 순간 판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완벽히 무시하면 그 글은 다른 수많은 콘텐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가장 정치적인 복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적인 충돌 없이 상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사시키는 거죠. 아, 그 조지 버너드 쇼 1화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네, 그 독설가요? 네. 그 사람이 웬만한 공격에는 더 재치 있는 말로 받아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침묵만큼은 견딜 수 없는 유일한 반박이었다고 말했어요. 완벽한 무시가 어떤 비판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자, 그럼 외부의 적을 대하는 법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서 제가 정말 무릎을 팍 쳤던 부분은 이 법칙이 제 자신의 실수를 다룰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보통 실수를 하면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고 막 변명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본능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본능이죠. 하지만 권력의 법칙은 본능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스르라고 하죠.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허둥지둥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행동은 뭐랄까 확성기에 대고 여러분, 제가 방금 실수했습니다. 이쪽을 주목해 주세요. 외치는 거는 똑같아요. 아, 오히려 이목을 더 집중시키는군요. 그렇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이게 만들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건 경멸적인 귀족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경멸적인 귀족이요? 네. 마치 그런 사소한 일은 당신의 위대한 여정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듯이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일종의 무관심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나? 별일 아닌가 보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헨리 키신저와 펜타곤 문서 유출 사건의 예는 정말 교훈적이에요.
아, 네, 그 사건은 정말 거의 칸짓기용당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작은 구멍을 막겠다면서 배관공들이라는 비밀 정보 조직까지 만들어서 불법적인 활동을 지시했죠. 아, 그 배관공들이 결국? 네,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된 게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작은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이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키신저가 처음에 그냥 뭐 이런 보고서는 늘 조금씩 새어나가기 마련이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다면요.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중의 관심은 금방 다른 뉴스로 옮겨갔을 거고 그냥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로 잊혔을 거예요. 작은 구멍 막으려다 댐 전체를 무너뜨린 셈이죠.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외부의 적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게 된 것. 예를 들어 승진에서 미끄러졌거나 원하던 계약을 뺏겼을 때요. 네. 이때 실망감을 드러내는 게 왜 최악의 행동이 되는 걸까요? 그 순간 당신의 약점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저것을 가질 자격이 없었고 그래서 패배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죠. 경쟁자들은 고소해야 할 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동정하거나 혹은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든 당신의 권력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신포도 전력이 등장하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 네, 맞아요. 여우가 높은 곳에 포도를 따먹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어차피 저 포도는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술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좀 옹졸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정신승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듣는 사람도 저 사람 사실 엄청 아쉽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전략의 섬세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정말 옹졸한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핵심은 실행에 있어요. 징징대거나 변명처럼 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마치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듯이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나를 뺄 수 있어? 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그 모임 요즘 누가 그런 구닥다리들 모임에 가나? 넌 더 흥미로운 계획이 있어. 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상처를 숨기는 방어를 넘어서 당신의 가치 기준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거절당한 약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평가하는 강자의 위치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태도의 문제네요. 이 법칙이 다른 권력의 법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감정 통제네요. 정확합니다. 이 36법칙은 사실 감정통제라는 대원칙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분노는 이성을 흐리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이고 전력적으로는 거의 항상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무시를 선택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하겠다는 이성적인 선언인 셈이죠. 이건 마치 인터넷 악플러를 상대하는 것과 똑같네요. 최고의 대응은 무대응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어서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내 소중한 시간과 정신적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귀한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또 왕처럼 행동하여 왕처럼 대우받으라는 제34법칙과도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아, 사소한 일에 반응하지 않는 그 태연함. 네, 그게 바로 당신을 범인들과 구별짓는 왕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니까요. 동시에 의도를 숨기라. 난 제3법칙과도 관련이 깊고요. 의도를 숨긴다? 네, 당신이 경멸로 진짜 감정을 숨기면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보려고 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더 많은 패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물론입니다. 모든 걸 무시하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내가 무시하는 그 작은 문제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면 어떡하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법칙을 제대로 사용하는 열쇠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나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문제나 약한 적이 조용히 성장해서 당신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때까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서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 군주들과 젊은 체사레 보르자르 사례가 나오죠? 그 이야기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렇죠. 당시 이탈리아를 주름잡던 강력한 군주들이 교황의 사생아였던 젊은 보르자를 그냥 애송이 취급하며 대놓고 무시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이 비웃는 동안 보르자는 교활함과 무자비함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사자로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결국 다 전복당하고 말죠. 네, 무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합니다. 바로 공개적으로는 경멸을 보여주되 사적으로는 문제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네요? 네, 겉으로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지만 물 밑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저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권력은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무해한 성과심인지 아니면 자라나는 위협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죠. 냉철한 현실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까요? 제36법칙, 가질 수 없는 것은 경멸하라는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상대를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내 실수를 효과적으로 덮고 또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나아가 강력한 아우라까지 만들어내는 매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도구였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아주 날카로운 칼과도 같고요. 핵심은 결국 선별 능력에 있다. 그렇죠. 당신의 소중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당신의 향해 지저대지만 결코 물지는 못할 작은 개와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목을 물어뜯을 늑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무시하고 언제 은밀히 주시해야 하는가. 네, 이 법칙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그 지점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이 경멸이라는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나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저는 계속 그 내면적인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내면적인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했지만 가질 수 없게 된 무언가를 경멸하기로 선택하는 그 내면의 행위가 과연 나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단지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 일종의 방어 기제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선택이 애초에 그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더 깊은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